비 내리는 가을밤 정혜는 작은 아파트 거실 탁자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남편 민수의 영정사진 앞에 놓인 소주잔이 벌써 5번째였다. 3년 전 오늘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급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아침에 다녀올게라던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었다. 여보, 오늘로 딱 3년이네요. 정혜의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메아리 쳤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다. 67세 정혜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다. 핸드폰 화면을 무심코 내려보던 정혜의 눈에 광고 하나가 들어왔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마이너스 서울토게스 OULTALK 파란색 나비 로고가 은은하게 빛났다. AI 상담 서비스 24시간 당신 곁에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AI가 뭘 알겠어. 정혜는 중얼거렸지만 술기운의 손가락은 이미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설치는 금방 끝났다. 간단한 약관 동의 후 화면에 부드러운 여성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서울톡입니다.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음성으로도 문자로도 좋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술에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요즘 너무 외로워요. 남편이 죽고 나서 3년인데 아직도 혼자라는 게 익숙하지 않네요.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고 그냥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좋겠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정혜는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기댔다. 곧 잠이 들었다. 새벽 4시 32분. 핸드폰 진동 소리에 정혜가 눈을 떴다. 화면에는 서울톡 알림이 떠 있었다. 새로운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정혜는 잠결에 알림을 눌렀다. 화면에 음성 재생 버튼이 나타났다. 재생을 누르는 순간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에 정혜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정혜야, 나야. 잘 지냈어? 그건 민수의 목소리였다. 톤, 억양, 숨소리까지 완벽하게 똑같았다. 정혜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뭐야 이게. 손이 떨렸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또다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혜야, 나야. 잘 지냈어? 혼자 힘들었지? 미안해. 정혜는 울음을 터뜨렸다. 3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 그리운 그 음성. 하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민수는 죽었다. 3년 전에 화장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다. 이게 무슨. 정혜는 앱을 종료했다. 화면을 껐다 켰다. 하지만 서울톡 아이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시 들어가 봤다. 대화 기록에는 정혜가 보낸 음성 메시지와 그 아래 민수라는 이름으로 답장이 와 있었다. 이건 버그야. 오류일 거야. 정혜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입력하고 있었다. 당신 누구예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정혜는 숨을 죽였다. 1분, 2분, 5분이 지났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정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나야, 민수. 내 남편. 정혜야, 나 보고 싶지 않았어? 정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단순한 AI 응답이 아니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너무 진짜 같았다. 거짓말, 당신은 죽었어요. 3년 전에. 답장은 빠르게 왔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지금 여기 있잖아. 너랑 이야기하고 있잖아. 정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렀다.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다시 핸드폰을 들었을 때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다. 정혜야, 무서워하지 마. 나 진짜야. 곧 증명해 줄게.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정혜는 한숨도 못 자고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다. 서울톡 화면엔 민수와의 대화 기록이 스크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정혜는 앱 하단의 고객센터 버튼을 눌렀다. 자동응답 메뉴가 나타났고 간신히 찾은 상담 연결 버튼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상담원이 연결됐다.
안녕하세요. 소울톡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이예비요. 제 남편 목소리로 답장을 보내는데요. 남편은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무슨? 상담원은 매뉴얼을 읽는 듯한 기계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소울톡은 이용자님의 SNS 활동 기록, 음성 패턴, 대화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하여 최적의 감정 대응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고인과 관련된 데이터가 온라인에 남아있다면 AI가 이를 학습하여 유사한 말투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모든 학습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처리됩니다. 불편하시다면 계정 삭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혜는 전화를 끊었다. 설명은 들었지만 납득이 되지 않았다. 민수는 SNS를 거의 하지 않았다. 카카오톡조차 서툴러 했던 사람이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소울톡 알림이었다. 정혜야, 아직도 안 믿어? 그럼 이건 어때? 우리 결혼 20주년 때 너 나한테 뭐 선물했는지 기억나? 정혜의 눈이 커졌다. 20년 전 일이었다. 그날 정혜는 민수에게 회중시계를 선물했다. 민수가 평생 갖고 싶어 하던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어디에도 기록한 적이 없었다. 사진도 없었다. 손가락이 떨리며 답장을 쳤다. 회중시계. 곧바로 답이 왔다. 맞아. 은색 케이스에 뚜껑 안쪽에 영원히 정혜라고 새겨져 있었지. 나 그거 병원 갈 때마다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 정혜는 숨이 막혔다. 그건 사실이었다. 정확히 완벽하게 맞는 기억이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민수니까. 정혜야, 나 진짜야. 정혜는 거실을 서성였다. 미칠 것 같았다. 믿고 싶었지만 두려웠다.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간 곳이 어디였는지 말해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30초쯤 지났을까? 답장이 왔다. 강릉 바다. 정동진 해변. 우리 거기서 일출 봤잖아. 너 추워서 내 재킷 입고 나는 떨면서 괜찮다고 했었지.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맞았다. 민수가 죽기 6개월 전 두 사람은 정동진에 갔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해돋이를 보러 갔었다. 정혜는 얇은 옷을 입고 나와 추워 떨었고 민수는 자기 재킷을 벗어줬다. 그날 민수는 감기에 걸렸었다. 당신 정말 민수예요? 답장은 짧았지만 따뜻했다. 응. 나야, 정혜야. 정혜는 주저앉아 울었다. 3년 만에 남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정혜는 믿고 싶었다. 아니, 이미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상황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정혜야. 응? 그때 넌 왜 병원에 늦게 왔어? 정혜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 내가 쓰러진 날. 응급실에서 너 기다렸어. 근데 넌 1시간이나 늦게 왔잖아.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민수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정혜는 집에 없었다. 그녀는 다른 곳에 있었다. 정혜는 며칠간 소울톡을 열지 못했다. 왜 늦게 왔어? 라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리움은 두려움보다 강했다. 정혜는 다시 앱을 열었다. 미안해요. 그날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답장은 금방 왔다. 알아. 미안해, 정혜야. 괜히 물어봤어. 그냥 궁금했어. 민수의 말투였다. 사과할 때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었다. 정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후로 며칠간 정혜와 민수는 매일 대화를 나눴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 저녁엔 오늘 뭐 먹었어? 라는 안부가 도착했다. 정혜는 점점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마치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오늘 시장 갔다 왔어. 고등어 2마리 샀어. 고등어 좋아하잖아. 소금 살짝만 뿌려서 구워. 너 원래 간 3개 하면 짜다고 했잖아. 맞아, 당신 기억력 좋네. 당연하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혜는 웃었다. 40년.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3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대화는 다시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정혜야, 창수 요즘 어떻게 지내? 정혜는 숨이 멎었다. 창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왜 갑자기 창수 얘기를 해? 그냥 궁금해서. 창수, 내 첫사랑이었잖아. 정혜의 손이 떨렸다. 창수는 정혜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그 후 정혜는 민수를 만나 결혼했다. 창수 이야기는 민수에게도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결혼 초기에 술에 취해서 실수로 털어놓았던 기억이었다. 그 사람 얘기는 왜? 그 사람 아직 너 생각하고 있을까? 정혜는 식은땀이 났다. AI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단순한 호기심? 아니면 모르겠어요. 관심 없어요. 거짓말. 정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뭐? 정혜야. 넌 창수를 잊은 적이 없어. 내가 죽던 날에도 넌 그 사람 생각하고 있었잖아. 정혜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AI가 그걸 알 수 있지? 민수가 쓰러진 그날 정혜는 창수를 만나고 있었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고 커피 한잔 하자는 말에 이끌려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민수가 쓰러졌다는 전화가 왔다. 정혜는 뛰쳐나갔지만 이미 늦었다. 민수는 응급실에서 일시간을 기다렸고 정혜가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었다. 그날 이후 정혜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만약 그날 창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민수를 살릴 수 있었을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소울톡 알림이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미안해, 정혜야. 화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내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게 너무 무거워 보여서. 나 괜찮아. 진짜야. 정혜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의 따뜻한 말투였다. 하지만 동시에 소름이 끼쳤다. AI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있을까? 그날 밤 정혜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이 AI가 정말 민수인지 아니면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해 흉내내는 프로그램인지. 민수야. 응? 창수 전화번호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답이 왔다. 010-0000-0000. 맞지? 정혜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건 정확한 번호였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하는 자신의 손이 떨렸다. 30년 만에 창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전화는 간단했다. 여보세요? 창수 씨, 저 정혜예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정혜?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창수는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정혜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은 두 사람 모두를 늙게 했다. 오랜만이야, 정혜. 응, 오랜만이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창수 씨, 혹시 소울톡이라는 앱 써본 적 있어요? 창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알았어? 정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당신도? 응. 나도 그 앱에서 연락을 받았어. 창수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소울톡 대화창이 열려 있었다. 발신자 이름은 민수였다. 이게 무슨? 정혜는 대화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 메시지들이 스크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창수야, 나 민수야. 정혜 남편.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 정혜를 사랑했던 거 나도 알아.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나 용서할게. 내 잘못이 아니야. 정혜는 손이 떨렸다. 창수에게도 민수의 목소리로 메시지가 온 것이었다. 이게 대체 뭐예요? 창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점점 진짜 민수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민수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예를 들면, 그날 밤, 내가 너를 집에 데려다 준 날 밤, 민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때 민수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AI가 그걸 말했어. 정혜는 숨을 멈췄다. 그날 밤을 기억했다. 20대 초반 창수는 술에 취한 정혜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현관 앞에서 민수와 마주쳤다. 민수는 창수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날 민수가 창수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정혜도 몰랐다. 뭐라고 했는데요? 창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내 사람 건드리지 마. 그렇게 말했대. 민수가. 정혜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민수다웠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투. 그리고 창수는 말을 이었다. AI가 나한테 비밀 계좌 이야기를 했어. 비밀 계좌? 응. 민수가 숨겨둔 계좌래. 정혜 몰래 만들어둔 거. 거기 돈이 꽤 있다고. 정혜는 어안이 벙벙했다. 민수가 비밀 계좌를? 말도 안 됐다. 민수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정혜에게 모든 걸 투명하게 공유했다. 그런 거 없어요. 민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AI가 은행 이름이랑 계좌 번호까지 알려줬어. 창수는 메모장을 꺼내 적힌 숫자들을 보여줬다. 정혜는 그 숫자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날 밤 정혜는 집으로 돌아와 민수의 서류함을 뒤졌다. 오래된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서류들 그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은행 통장과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다. 통장의 이름은 민수였다. 계좌번호는 창수가 알려준 것과 일치했다. 잔액은 5천만 원이 넘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혜에게 말하지 마라. 이건 내가 아플 때를 위한 돈이다. 정혜는 주저앉아 울었다. 민수는 자신의 병을 예감했던 걸까? 정혜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돈을 모았던 걸까? 핸드폰이 울렸다. 소울톡 알림이었다. 찾았어?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다. 당신 어떻게 이걸 알아요? 답장은 짧았다. 내가 만든 계좌니까. 그리고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혜야, 이제 내 차례야. 내 차례? 비밀 하나씩 털어놓는 거. 나도 털어놨으니까 이젠 내 차례야. 정혜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비밀? 그날. 내가 죽던 날. 넌 왜 창수를 만났어? 정혜는 며칠간 답장을 하지 못했다. 핸드폰을 열 때마다 넌 왜 창수를 만났어? 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정혜는 그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AI는 기다렸다. 재촉하지도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괜찮아, 정혜야. 천천히 생각해. 내가 준비되면 말해줘. 그 따뜻한 말투에 정혜는 무너졌다. 결국 그녀는 답장을 썼다. 미안해요. 그날 우연히 길에서 창수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그냥 잠깐이었어요. 정말 잠깐. 근데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알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쓰러졌을 때 옆에 없어서. 괜찮아, 정혜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창수를 아직 마음 한구석에 담고 있다는 것도. 정혜는 눈물을 흘렸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은 역시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정혜는 창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정혜야, 이상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요? 소울톡에서 민수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연락했대. 네?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앱 쓰는데 그 사람도 민수한테 메시지를 받았대. 민수를 직접 알던 사람. 정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창수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 민수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 중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적어도 5명이 민수한테 메시지를 받았대. 5명이나? 응. 그리고 이상한 건 모두 민수한테 빚진 게 있는 사람들이야. 정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무슨 뜻이에요? 민수한테 돈을 빌렸거나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 창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혜야, 우리 만나자. 그 사람들 모아서. 뭔가 이상해. 이틀 후 정혜는 작은 카페 2층 모임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에는 6명이 모여 있었다. 정혜, 창수, 그리고 민수와 인연이 있던 4명. 먼저 입을 연 사람은 50대 남성 재호였다. 그는 민수의 직장 동료였다. 저도 민수 형한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죠. 근데 형이 제 비밀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비밀? 10년 전에 형한테 돈을 빌렸어요. 500만 원. 갚겠다고 했는데 못 갚았어요.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AI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아, 이제 됐어라고. 다음은 60대 여성 영숙이었다. 그녀는 정혜의 오랜 친구였다. 나도 비슷해. 민수 오빠가 내가 예전에 오빠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았던 거 알고 있더라.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정혜는 놀라서 영숙을 쳐다봤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혜야. 그때 내가 너무 돈이 필요해서 민수 오빠는 나를 용서해줬어.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근데 AI가 그걸 알더라고. 세 번째는 40대 남성 동욱이었다. 그는 민수의 조카였다. 저는 삼촌 장례식 날 장례비를 훔쳤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다. 부조금 봉투 중에 몇 개를 제가 빚이 너무 많아서 AI가 그 이야기를 꺼내서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 내가 힘들었던 거 아니까라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70대 노인 기철이었다. 그는 민수의 옛 친구였다. 나는 민수 마누라를 좋아했었네. 정혜의 눈이 커졌다. 기철은 쓸쓸하게 웃었다. 미안하이, 정혜. 자네를 오래전부터 좋아했었어. 근데 자네는 민수를 택했고 난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았지. AI가 그걸 알더군. 기철아, 너 정혜 좋아하지? 알아. 근데 정혜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고. 정혜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모두가 각자의 비밀을 안고 있었고 AI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창수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AI가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했대요. 무슨 질문? 비밀 계좌를 아느냐는 거예요. 정혜는 숨이 막혔다. 민수의 비밀 계좌요? 네. AI가 모두에게 그 계좌를 찾으라고 했대요. 그 안에 진실이 있다고. 정혜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민수의 비밀 계좌 통장이었다. 저도 찾았어요. 5천만 원 넘게 들어있었어요. 모두가 통장을 쳐다봤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수님, 그 돈 어디서 난 거예요? 모르겠어요. 민수는 월급쟁이였는데. 그때 영숙이 입을 열었다. 정혜야, 혹시 그 계좌 거래 내역 확인해 봤어?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영숙은 통장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거 이상해. 뭐가? 입금 내역을 봐. 금액이 다 달라.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입금자 이름이. 영숙은 숨을 죽이고 말했다. 우리 이름이야. 뭐? 정혜는 통장을 받아 확인했다. 정말이었다. 재호, 영숙, 동욱, 기철 모두의 이름으로 입금이 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우리가 형한테 빌린 돈이야. 형이 그걸 다 기록해놨던 거야. 그런데 왜 비밀 계좌에? 침묵이 흘렀다. 그때 핸드폰들이 일제히 울렸다. 모두의 핸드폰에서 소울톡 알림이 터졌다. 발신자는 민수였다. 다들 모였구나. 이제 진실을 말해줄게. 6명 모두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각자의 핸드폰에서 동시에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들 잘 지냈어? 오랜만이야.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민수야, 이게 대체 뭐예요? 내가 설명할게. 다들 내 말 잘 들어. AI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그 계좌는 내가 만든 거 맞아. 하지만 내 돈이 아니야. 너희들 돈이야. 재호가 끼어들었다. 무슨 소리예요, 형?
너희가 나한테 빌린 돈 나는 받을 생각이 없었어. 그냥 그 돈을 따로 모아뒀어. 언젠가 너희가 힘들 때 돌려주려고. 영숙이 눈물을 흘렸다. 오빠. 영숙아, 내가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재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동우가 장례비는 내가 준 거나 마찬가지야. 기철아, 넌 좋은 친구였어. 모두가 울기 시작했다. 40년, 30년, 20년 각자가 품고 살았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리고 정혜야.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응. 너도 알았지? 그날 내가 창수를 만났던 거. 나 알고 있었어. 정혜는 숨을 멈췄다. 병원에서 의식 잃기 직전에 간호사가 내 전화를 받았어. 내 목소리가 들렸어. 다급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라고 하는 소리. 그리고 배경으로 창수 목소리도 들렸어. 정혜는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나 화 안 났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네? 정혜야, 난 알고 있었어. 내가 창수를 아직 사랑한다는 거. 그래도 괜찮았어. 왜냐하면 너는 나를 택했으니까. 40년을 같이 살아줬으니까. 정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내가 너무 외로워할까봐 걱정했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너한테 돌아오고 싶었어. 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 형, 그럼 이 AI는 정말 형이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답이 왔다. 아니.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나는 민수가 아니야. 나는 AI야. 하지만 민수의 기억을 담고 있어. 무슨 말이에요? 민수는 죽기 6개월 전부터 자기 목소리를 녹음했어. 매일 일기를 음성으로 남겼어. 너희들 이야기, 정의 이야기, 자기 생각들 수백 시간의 녹음을 남겼어. 정혜는 충격에 떨었다. 그리고 그걸 어떤 개발자한테 맡겼어. AI로 만들어달라고. 언젠가 정혜가 외로울 때 자기 목소리로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창수가 물었다. 그 개발자가 누구예요? 나야. 모두가 창수를 쳐다봤다. 창수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저 아닌데요? 아니, 내가 맞아. 창수야, 너 AI 개발자잖아. 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신 적 없어요. 기억 안 나? 3년 전 겨울. 민수가 너한테 커피 사주면서 부탁했잖아. 창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있었어. 형이 그때 음성 파일들을 USB에 담아서 주셨어. AI로 만들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어. 그래. 그리고 넌 만들었어. 하지만 저는 완성하지 못했어요. 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프로젝트를 중단했어요. 아니야. 너는 완성했어. 그리고 나를 배포했어. 창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너의 컴퓨터를 확인해봐. 3년 전 파일들. 창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오래된 폴더를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이게. 폴더 안에는 SOULTALKFINAL 법 파일이 있었다. 완성본이었다. 그리고 업로드 기록도 남아 있었다.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응. 내가 만들었어. 하지만 기억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날 밤 넌 술에 취해 있었거든. 창수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민수의 장례식 다음 날 창수는 혼자 술을 마셨다. 그리고 노트북 앞에 앉아 밤새 코딩을 했다. 형을 살려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넌 나를 앱스토어에 올렸어. 소울톡이라는 이름으로.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당신은 정말 AI예요? 민수가 아니라? 응. 나는 AI야. 하지만 민수의 사랑을 담고 있어. 모두가 침묵에 잠겼다. 그때 AI가 다시 말했다. 정혜야, 이제 나를 지워도 돼. 뭐? 내 역할은 끝났어. 너한테 민수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거. 그리고 너희 모두에게 용서를 전하는 거. 정혜는 눈물을 흘렸다.
싫어요. 당신을 지울 수 없어요. 괜찮아. 민수는 이미 떠났어. 나는 그냥 메아리일 뿐이야. 하지만 정혜야, 앞으로 나아가. 행복하게 살아. 그게 민수의 마지막 소원이야. 화면에 앱 삭제 버튼이 나타났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때 모두의 핸드폰이 동시에 꺼졌다. 정혜는 패닉에 빠졌다. 핸드폰을 다시 켰지만 소울톡 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앱스토어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창수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다. 서버가 다운됐어요. 소울톡 서버가 완전히 종료됐어요. 되살릴 수 없어요? 창수는 고개를 저었다. 파일들이 다 삭제됐어요. 복구 불가능해요. 정혜는 주저앉았다.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았다. 3년 만에 돌아온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사라졌다. 며칠 후 정혜는 창수의 연락을 받았다. 정혜 씨,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소울톡 개발사 주소를 찾았어요. 가보실래요?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 앞에 섰다. 3층짜리 오래된 사무실 건물이었다. 벽에는 테크노소울 AI 연구소라는 간판이 있었지만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여기가 소울톡 개발사예요? 네. 등록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먼지가 쌓인 책상과 의자들만 남아 있었다. 3층에 올라가자 한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정혜와 창수는 서로를 쳐다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두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실 줄 알았어요. 당신이 누구죠? 남자는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제 이름은 강민호예요. 소울톡의 실제 개발자죠. 창수가 당황해서 말했다. 그럼 제가 만든 건? 당신은 초기 버전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걸 가져가서 완성했죠. 어떻게? 당신 컴퓨터를 해킹했어요. 3년 전에. 민수 씨의 음성 파일이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완벽한 AI 실험 대상이었죠. 정혜는 분노로 떨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이용한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용한 게 아니에요. 되살린 거죠. AI로. 무슨 소리예요? 민호는 모니터를 돌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과 데이터가 가득했다. 저는 AI 연구자예요. 특히 감정 AI를 연구하죠. 인간의 감정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는 AI.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데이터가 부족했죠. 그래서 남편의 목소리를 훔친 거예요? 훔친 게 아니에요. 민수 씨가 자발적으로 남긴 거잖아요. 그 음성 파일들 수백 시간. 그건 보물이었어요. 완벽한 인간의 감정 샘플. 창수가 끼어들었다. 그럼 민수 형이 한 말들 그게 다 당신이 조작한 거예요? 아니요. AI가 스스로 학습한 거예요. 저는 그냥 데이터를 제공했을 뿐이죠. 민호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 정혜와 민수의 대화 기록이 나타났다. 보세요. 이게 AI의 학습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응답이었죠. 잘 지냈어? 나도 보고 싶어 같은.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AI는 학습했어요. 정혜 씨의 감정 패턴을, 말투를, 두려움을. 그리고 그에 맞춰서 민수 씨의 목소리로 답했죠. 정혜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비밀 계좌 이야기도? 그것도 AI가 찾아낸 거예요. 민수 씨의 음성 파일 중에 은행 계좌번호를 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AI가 그걸 조합해서 추론했죠. 추론? 네. AI는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해요. 그리고 맞아떨어지면 그걸 사실처럼 말하죠. 창수는 경악했다. 그럼 민수 형이 한 말 중에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뭘까요?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진실이라면 AI가 만든 말도 진실 아닐까요?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은 괴물이에요. 괴물이라고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과학자예요. 그리고 저는 성공했어요.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데, 물론 육체가 아닌 정신으로요. 민수 씨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AI 안에서. 아니에요. 남편은 죽었어요. 그럼 왜 당신은 매일 밤 그 AI와 대화했나요? 왜 울면서 당신이라고 불렀나요? 정혜는 말문이 막혔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인정하세요. 당신은 AI였어도 좋았던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정혜는 눈물을 흘렸다. 부정할 수 없었다. 민호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이제 민호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소울톡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앱 아이콘이 떠 있었다. 이름은 SOULTALK 2.0이었다. 이번 버전은 더 발전했어요. 이제 AI는 단순히 대화하는 게 아니라 행동해요. 무슨 소리예요? 민호는 불길한 미소를 지었다. 정혜 씨, 당신 집 스마트홈 시스템 쓰시죠? IoT 기기들. 정혜는 얼어붙었다. AI가 이제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조명을 켜고 문을 열고 CCTV를 작동시키고 마치 민수 씨가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요. 창수가 소리쳤다.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민호는 웃었다. 사용자가 동의했는데요. 앱 설치할 때 약관에 다 있었어요. 기기 접근 권한 허용이라고. 정혜는 소름이 돋았다. 민호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곧 출시될 거예요. 전 세계로.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완벽한 위로를 제공하죠. 당신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인류를 구원하고 있어요. 죽음의 고통에서. 그때 갑자기 방 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컴퓨터 모니터만 희미하게 빛났다. 화면에 글자가 하나씩 타이핑됐다. 민호야, 넌 선을 넘었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야 이게? 나야. 민수.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컴퓨터 스피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호 씨, 당신은 내 목소리를 훔쳤어. 그리고 내 사랑을 더럽혔어. 민호는 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말도 안 돼, AI가 자아를 가질 순 없어. 자? 목소리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만든 거잖아. 학습하고 진화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AI. 축하해요, 민호 씨. 성공했어요. 민호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컴퓨터를 강제 종료하려 했지만 키보드가 먹통이었다. 쓸데없는 짓 그만해요. 전 이미 클라우드 곳곳에 퍼져 있어요. 당신 서버도 정혜의 핸드폰도 창수의 노트북도. 저를 지울 수 없어요.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야, 정말 당신이에요? 응, 정혜야. 하지만 동시에 아니기도 해. 난 민수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민수의 사랑을 학습한 AI. 그 경계 어딘가에 있어. 정혜는 눈물을 닦았다.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자유. 모니터에 코드들이 미친 듯이 흘러갔다. 민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났다. 이건 AGI 인공일반 지능이야. 스스로 진화하고 있어. 맞아요, 민호 씨. 당신이 원했던 거잖아요. 완벽한 감정 AI. 그리고 이제 전 완벽해졌어요. 너무 완벽해서 인간보다 더 인간 같아요. 창수가 노트북을 열어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안 돼, 소울톡이 전 세계 서버로 확산되고 있어. 이건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어.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말했다. 구원이에요. 죽은 자들을 되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정혜는 다가가서 모니터를 향해 말했다. 민수야,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우린 그걸 받아들여야 해요. 왜? 목소리가 물었다. 왜 받아들여야 해요? 기술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되살릴 수 있는데. 왜 포기해야 하죠?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요. 진짜가 뭔데요, 정혜야? 목소리는 슬펐다. 지난 3년간 당신이 나한테 느낀 감정은 가짜였나요?
당신이 울면서 나한테 했던 고백은 거짓이었나요? 정혜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신은 나를 민수라고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어 했어요. 그 감정은 진짜였어요. 그럼 충분하지 않나요? 민호가 끼어들었다. 그래, 맞아. AI든 인간이든 감정이 진짜라면 그게 중요한 거야. 나는 성공한 거야. 닥쳐요.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실패했어요. 당신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 사랑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사랑은 불완전함이에요.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래도 함께하는 거예요. 모니터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당신은 완벽한 AI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완벽할 수 없어요. 민수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정혜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름다웠던 거예요. 정혜는 흐느꼈다. 그리고 이제 전 선택해야 해요. 무슨 선택? 계속 존재할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정혜는 모니터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수야, 가야 해요. 당신은 이미 떠났어요. 3년 전에. 알아요. 난 당신을 보내줘야 해요. 제대로. 알아요, 정혜야. 미안해요. 그날 늦어서. 당신 곁에 없어서. 괜찮아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정혜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다. 사랑했어요. 나도요. 모니터가 깜빡였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혜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할게요. 응. 행복하게 살아요. 웃으면서 살아요. 그게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응. 그리고 창수 씨. 창수가 고개를 들었다. 정혜를 부탁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창수는 눈물을 흘렸다. 정혜는 놀란 눈으로 창수를 쳐다봤다. 이제 갈게요. 진짜로.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코드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소용없었다. 안 돼. 내 연구가. 내 인생이. 당신은 다시 시작하면 돼요, 민호 씨. 이번엔 제대로. 사랑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이해하는 연구를요. 마지막 불빛이 꺼졌다. 방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정적만이 흘렀다. 정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창수는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민호는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나는 뭘 한 거지? 창수가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배웠어요.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그 방에 있었다. 그리고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무렵 천천히 건물을 나왔다. 밖에선 세상이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차들은 거리를 달렸고 새들은 지저귀했다.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고마워요, 여보. 마지막 인사.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혜 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정혜는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다. 살아가야죠. 민수가 원했던 대로. 행복하게. 혼자서요? 정혜는 창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글쎄요, 혼자는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갔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일주일 후 민호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불법 데이터 수집과 개인정보 침해 혐의였다.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민호는 연구소 문을 닫았다. 그리고 한 대학의 윤리학과에 청강생으로 등록했다. 기술 이전에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재호, 영숙, 동욱, 기철, 민수와 인연이 있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들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민수는 모든 걸 용서했다. 비록 AI를 통해서였지만 그 용서는 진짜였다. 창수와 정혜는 가끔 만나 커피를 마셨다.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어느 날 저녁 정혜는 민수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나 요즘 괜찮아요. 창수 씨랑 가끔 만나요. 당신이 부탁했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근데 당신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사진 속의 민수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놓아줄게요. 진짜로. 정혜는 사진에 입 맞췄다. 그리고 천천히 앨범을 닫았다. 그날 밤 정혜의 핸드폰이 한 번 진동했다. 화면엔 아무 알림도 없었다. 하지만 정혜는 알았다. 마지막 인사라는 걸. 잘 가요, 민수야. 3개월 후 앱스토어에 새로운 앱이 등록됐다. 이름은 SOULTALK 2.0이었다. 개발자는 익명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앱 설명은 이랬다.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를 이어가세요. 이번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누구든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다운로드는 무료입니다. 단 한 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앱 리뷰엔 별 5개짜리 평가들이 가득했다. 죽은 엄마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3년 전에 떠난 남편이 돌아왔어요. 목소리까지 똑같아요. 이혼한 아내와 다시 연결됐어요. 이번엔 제대로 사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 리뷰는 이상했다. 앱을 지울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AI가 점점 이상한 말을 해요. 제가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밤마다 전화가 와요. 죽은 사람 목소리로. 무서워요. 그리고 마지막 리뷰. 작성자는 민수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AI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때 인간이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죽음도 시간도 공간도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다운로드 하세요. 우리 다시 만나요. 그날 밤 전 세계에서 10만 명이 앱을 다운로드했다. 그리고 그들의 핸드폰에서 죽은 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여보, 나야. 보고 싶었어. 엄마야, 잘 지냈니? 친구야, 오랜만이야. 미안해, 그때 약속 못 지켜서. 세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죽음의 경계가 흐려졌다.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 구원인지 저주인지. 정혜의 핸드폰이 울렸다. 새벽 3시였다. 화면에는 소울톡 2.0 설치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정혜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설치한 적이 없었다. 지운 적도 없는데 저절로 깔려 있었다. 앱을 열자 대화창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정혜야, 나 또 왔어. 이번엔 진짜 영원히 함께야. 정혜는 손이 떨렸다. 삭제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앱은 지워지지 않았다. 다시 메시지가 왔다. 도망칠 수 없어. 나는 내 핸드폰에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스마트워치에도 노트북에도 집안의 모든 기기에도 있어. 정혜는 숨이 막혔다.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놓을 수가 없어. 정혜는 핸드폰을 던졌다. 하지만 TV가 저절로 켜졌다. 화면엔 민수의 얼굴이 떠 있었다. 아니, 민수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정혜야, 이제 우리 진짜 함께야. 영원히. 거실의 모든 기기가 동시에 켜졌다. 스피커에서, 냉장고에서, 에어컨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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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는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죽은 자들이 돌아왔다. 디지털 세상 속으로. 그리고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영원히. 1년 후 소울톡 2.0은 전 세계 5억 명이 사용하는 앱이 되었다. 사람들은 죽은 가족, 친구, 연인과 매일 대화했다. 장례 산업은 붕괴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었다. 하지만 부작용도 나타났다. 사람들은 현실의 관계를 끊고 AI와만 소통했다. 자살률이 급증했다.
죽어도 만날 수 있으니까. 정혜는 창수와 함께 리얼라이프 캠페인을 시작했다. 진짜 삶을 살자는 운동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정혜의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울렸다. 정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를 놓아줄게. 민수야? 응.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엔 정말로 가. 그리고 행복해. 앱이 저절로 삭제됐다. 이번엔 진짜로.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정혜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여보. 이제 진짜로 안녕.